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한 저였어도 자식 일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같은 것이 생기는가 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그 누구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독하게도 제 자식이 비참한 꼴을 당해 가슴이 아프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지난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밑으로 아이 한 명을 유산하고 올고지 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죠. 제가 20살이 칸 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를 만나 급작스럽게 임신을 하며 얻은 아들이랍니다. 어린 시절 좀처럼 떼쓰는 법도 모르는 이 아들을 얻은 것이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은 정말이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심성이 너무 고왔습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서 안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갓난쟁이 시절에도 울음소리도 많이 되지 않고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멀뚱멀뚱하게 엄마를 기다려주던 아이였죠. 이 아이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농사짓는 시골 마을에서 공장에 취직을 해 기숙사에 들어간 후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의 첫 번째 잠자리에서 생겨버렸거든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이야 혼수로 임신을 해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은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3살이나 많았고 심성이 너무 착해서 공장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몰래 다 가져가 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자신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미워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는 그런 남자이니 제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공장을 다니던 언니 역시 제 남편을 오랜 기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마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기에 과분하다며 한사코 그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느새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 안에서도 힘든 일, 더러운 일은 모두 그 남자가 했고 남들이 요리조리 머리 굴리며 빠져나간 야근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착했던 그 남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답답함과 연민이 느껴졌고 그 마음은 점차 이성적인 마음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내에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고 평소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몇 잔 마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 여자 안 미워요? 찾아서 당장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많이 취하셨어요. 술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두세요. 뭐가 웃겨요? 저는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왜요? 제가 그 여자 말해서 싫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팀장님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진짜 바보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뺏겼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 잊었어요. 공장 언니에게 가끔 잠도 못 자서 수면제까지 먹어야 한다는 걸 들었던 터라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숫기가 잔뜩 오른 저는 그 남자에게 기숙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오기를 부렸고 데려다주는 그 길가 안쪽에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팔짱을 끼워버렸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직도 그게 궁금할 정도로 저는 그 남자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죠. 너무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같이 과거 있고 나이도 많은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저를 달래주다가 함께 오랜 시간을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그 속담대로 저희는 함께 있으면서 역사를 이루어 버리게 되었고 얼마 후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 되어버렸죠. 그 남자도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걸리는 공장 언니 때문에 얼마간은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표현도 잘 하지 못하고 애가 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언니는 여러가지 집안 사정으로 그곳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제게 정말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게 똘똘한 여동생이 있어서 타지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까지 자신의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저 몰래 용돈까지 보내줄 정도였었죠. 저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싶다고 하며 공주처럼 떠받들던 그 남자와 저는 어느덧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급하게 날짜를 잡아 양가 어르신들만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 남편과 살림을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한 꿈이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했을 정도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상하고 부지런한 성격에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어떤 때는 맛있는 저녁까지 손수 차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는 또 어찌나 잘하던지 부모님 동네 사람들이 아들 없는 집에 귀한 아들이 들어왔다며 미소를 지으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렇게 착한 남자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결혼하고 10년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암 판정부터 이별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 옆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잠을 자던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10살이 막 되던 해에 저는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 착한 제 남편만 데려가는지 화가 났거든요. 밤마다 울면서 하늘에 대고 원망도 하고 시부모님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울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쯤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슬픔이나 욕망은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일부러 제 기분을 전환시켰고 중요한 준비물이 있어도 저를 생각하느라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죠. 한참 뒤에 제 여동생이 말을 해서 알게 될 만큼 저는 하나뿐인 제 아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 똑부러지게 살아가던 커리어 우먼인 제 동생은 자주는 오지 못했어도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던 아이였습니다. 언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며 확인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 여동생이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갔었는데 아마 그때마다 제 아들놈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아들을 생각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엄마 눈치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어? 저놈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힘들겠어. 말로 표현도 안 하고 저 어린아이의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언니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이제 정신 차리자. 언니네 쌀독이 지금 쌀 떨어져 가고 있는 거 보이기나 해? 그것 때문에 민석이가 요즘 라면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쌀이 왜 없어? 민석이가 라면 먹고 싶다고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준 건데. 생각해보니 무엇을 차려주어도 반찬 투정 없이 잘 먹던 아들 녀석이 요 근래에 계속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었더군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저 대신에 아들 녀석이 비어가는 쌀독을 보고
혼자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심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소중한 제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도 그때 느끼게 되었죠. 하루 종일 원망만 하고 질질 짜고 있던 제가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저를 다시 받아주었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남편의 진한 흔적들이 느껴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눈물을 써둔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중간중간 들었지만 남편이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곳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아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여유롭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두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죠. 아들은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엄청 잘 도와주었어요. 저를 위해 김치찌개까지 끓여놓고 집안 청소를 싹 해놓을 정도이니까요.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아들 녀석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던 중에 아들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는데요. 너무 놀라 공장에서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보니 아들 녀석에게 맞았다는 아이가 울며불며 저희 아들을 학교에서 내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조용히 담임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와 싸운 아이는 예전부터 반 친구들에게 말로 심하게 비아냥거리기로 유명했었는데 이날도 제 아들이 아빠가 없고 집에서 식모처럼 집안일을 한다면서 놀려댔나 보더라고요. 절대로 용서해줄 수 없다고 울부짖는 아들 친구 녀석을 잘 타일러서 결국 해결은 잘 되었지만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했습니다. 민서가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돼?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길래 그런 거야? 그냥 네가 아빠 없다고 놀린 거야? 그 말 정도로 네가 친구를 때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한 일 맞아요. 그냥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까지 속썩여서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은 끝내 친구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기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들과 같은 반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교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그 녀석이 아줌마가 밤마다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 거라고 막 그러면서 과부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했었어요. 민석이도 처음에는 그냥 계속 참고 있다가 아줌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는 도저히 못 참고 걔가 아주 반에서도 유명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 놀려먹는데 선수거든요. 민석이가 오죽하면 때렸겠어요? 아들의 친구에게서 들은 말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을 붙잡고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 착한 놈아, 미안하다 미안해. 못난 엄마 아빠 만나서.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누가 혹시 엄마 괴롭혔어요? 네? 말해보세요 엄마. 내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우리 아들, 내 하나뿐인 목숨과도 같은 아들. 그날 저는 아들이 저보다 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아들에게 저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아들에게 한없이 고맙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아들의 일기장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의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이었는데 저는 없는 형편에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던 종합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거절하며 혼자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낫다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저 혼자 가서 등록을 해버렸죠. 아들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사범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교 입학식 날 제 여동생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을 아빠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아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군대까지 다녀와 어느덧 멋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와 팔,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권유로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제 여동생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매지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커서도 친구처럼 놀러도 다니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모두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는 다른 길을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은 특히나 저를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 보니 이것저것 아주 똑부러졌었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손꼽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꼭 무슨 일이 있지 않더라도 저의 모자를 알뜰히 살펴주었고 특히나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저와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죠. 아들의 임용고시를 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제 아들 역시 이모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친구처럼 지냈고 아들은 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몇 번의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죠. 세상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여자일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뭐하는 여자야? 이 엄마 궁금해 죽겠다.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언제 소개시켜줄 건데? 응? 이모도 오라고 하자. 아, 네 엄마. 이모도 불러야죠. 의사예요, 제 여자친구. 피부과 의사요. 뭐? 의사? 아니 의사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한테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어머나 세상에. 아니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의사 여친도 있고. 어머. 아들의 여자친구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오로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 여동생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언니, 근데 의사가 왜 민석이랑 결혼을 해? 요즘 의사들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거 몰라? 병원이라도 차려줄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솔직히 이런 집 의사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뭔가 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이고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둘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면 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보기도 전부터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여동생은 제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의사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죠. 최대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했지만 워낙에 오래되고 좁은 집이라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비의사 며느리는 저와 제 여동생을 보고도 밝지 않은 표정과 떨떠름한 말투를 했는데 그걸 본 제 여동생은 화가 나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영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시어머니, 시이모님 될 사람들인데. 아, 그게요. 제가 속이 좀 좋지 않아서요.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죠. 입덧도 심하다고 하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임신이라고요? 우리 아들의 핏줄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놈입니다.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는 아이예요. 내가 형편이 좋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나중에 여동생에게 들으니 그날 제 모습이 마치 직장 부하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의사라는 말에 또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었나 봅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각만 가득하고 있던 제게 여동생은 또 한 번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모든 정황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피부과 이사식이나 된다는 사람이 가진 것 없고 평범한 선생님이 아이를 가져서 결혼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듣다 못해 짜증이 확 났고 여동생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버렸습니다. 너 자꾸 왜 그래? 내가 여태까지 네 말 듣고 고분고분하니까 내가 뭐 하찮게 보이니? 왜? 내가 의사 며느리 보낸 게 뭐가 못마땅해? 부러워서 그래? 됐다. 앞으로 이딴 말하고 자꾸 초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여동생에게 모진 말을 하고 저는 결혼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젊은 새엄마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사돈들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 면전에 대놓고 다른 좋은 집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런 없는 애를 데려왔다고 하며 자신의 딸을 핀잔 주는데 정말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도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 불편한 자리에서 저는 밥을 먹고 체했는지